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팬들이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해리 케인의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영국 더 선은 9일 잉글랜드 주장 케인은 토트넘에선 승리하지 못해도 재앙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 난 토트넘 팬들은 그를 새가슴 이라고 맹비난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지난달 10년 넘게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이 뮌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료는 무려 1억 유로, 1431억 원, 연봉은 2500만 유로, 약 358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기간은 4년으로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케인은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뮌헨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매 경기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뮌헨이 지닌 최고 수준 정신력을 칭찬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부담감이다. 우리는 토트넘에서도 이기고 싶었지만 몇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두 경기에서 4대0, 3대1로 이겼지만 경기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있다. 최고의 클럽다운 정신력이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빅클럽 중 하나에 몸담고 있으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걸 즐기고 있다. 그것이 내가 뮌헨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케인의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팀을 떠나자마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며 토트넘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낀 것. 특히 케인은 토트넘 시절 결승전만 가면 부진했기에 팬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를 이 버틀러, 이 새가슴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 버틀러는 승리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앞서 나가다가 무너지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버틀러는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 이 새가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선에 따르면 토트넘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케인은 언제나 새가슴으로 기회를 날리는 선수다. 그가 바이에른에서 어떤 트로피를 들어 올리더라도 그 사실은 숨길 수 없다. 너를 키우고 내게 기회를 여러 번 준 팀을 파헤치기보다는 조용히 하고 새로운 팀에 집중하는 게 어때? 이번에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해 친구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 팬은 케인은 통산 4번의 결승전에 출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경기도 득점하지 못했다 라며 그가 결승전마다 침묵했던 점을 꼬집었고, 다른 팬은 케인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트넘을 사랑한 적 없다. 내 충격을 상상해보라 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뮌헨 이적 직후 이 독일 슈퍼컵 패배까지 지적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케인은 뮌헨 데뷔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실패했다고 조롱한 것. 케인은 뮌헨에 합류하자마자 지난달 13일 라이프치히와 독일 슈퍼컵을 치렀습니다. 메이저 대회는 아니지만 우승은 우승인 만큼 케인에게는 나름 큰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뮌헨은 0대3으로 패하며 고개를 떨궜고, 교체 출전했던 케인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했습니다. 독일 뮌헨 팬들조차 케인은 1,300억 원 넘게 주고 데려온 것은 최대 실수였다며 이 김민재 선수 영입이 최고로 잘한 일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17일 김민재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실력과 태도 모두 완벽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뮌헨은 구단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하는 711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얀 크리스티안 드레셀 뮌헨 CEO는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세리에 A 타이틀을 획득하고 리그 최고 수비수로 선정됐다. 매우 발전된 기량을 자랑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그가 프리시즌에서 즉시 합류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은 뮌헨 팬들을 흥분시키기 충분하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영국 친정팀이자 손흥민이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남발한 해리 케인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는 파격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 벤치에서 시작하여 해트트릭을 한 뒤에 끝까지 손흥민 선수를 기다려 길게 포옹을 나눴던 코치 이 벤트로네가 백혈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손흥민 선수의 감동적인 일화가 뒤늦게 알려져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 벤트로네 코치의 딸과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도중 아버지가 백혈병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수술비는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너무나도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준 게 손흥민 선수였다. 토트넘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일화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계속 토트넘 코치직으로 활동했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에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모든 상황을 듣고 난 뒤에 선뜻 손을 건네주었다. 거액의 수술비였기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돈을 보내주었다. 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우리 가족이 소니에게 받은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과 비교되는 케인의 막말, 진정한 리더는 손흥민, 영국 팬들 해리케인의 배신감 느껴 등의 제목들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해리케인과 비교하며 손흥민에 대해 극찬하는 영국 매체들의 기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국 매체는 현재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옛 토트넘 동료였던 델리 알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봤던 선수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선수다. 팀에서 어려움에 처한 선수가 생긴다면 손흥민은 항상 그 선수에게 다가간다. 나 또한 부진한 시기가 길어지자 손흥민이 먼저 다가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커리어보다는 항상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선수라고 말이죠. 결국 토트넘은 실력과 인성, 이 스타성을 모두 겸비한 손흥민 선수와 초대형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손흥민 선수의 835억 원을 제시한 데 이어 토트넘이 거절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영국 팬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전성기로 접어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의 조건을 내걸며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케인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에서 항상 케인 자신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손흥민이 케인이 나가자마자 이 모든 기록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 구단 역사상 주급 1위는 해리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 20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의 주급을 받았는데요. 토트넘은 해리케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주급을 손흥민에 제시했고 토트넘 팬들도 소니가 해리케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리케인이 얼마 전 손흥민이 주장인 토트넘을 깎아내렸다가 이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이 수백만에 달하는 영국 축구 팬들이 이 손흥민은 영국 축구 리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 케인은 영국 축구를 깎아내리고 독일 축구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배신자 해리케인은 필요 없다 라며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해리케인의 맹비난을 퍼붓자 이제는 해리케인 절친이 나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해리케인의 절친한 친구로 유명한 전 맨유 출신의 루이 사하는 베팅 사이트 패디파워를 통해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는 건 이번 시즌 토트넘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손흥민은 항상 측면을 소화하면서 케인과 호흡을 맞췄기에 케인이 없는 손흥민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는 경기는 별로 없다 라며 손흥민 선수는 번리처럼 못하는 팀을 상대로 할 때만 골을 넣을 수 있고 이 첼시나 맨시티와 같이 리그 상위 팀을 만나며
골을 넣지 못할 것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EPS 통산 득점 32인데 절대 해리케인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해리케인의 절친다운 발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절친까지 동원해 손흥민표 토트넘을 깎아내리던 케인이 며칠 만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독일 뮌헨을 떠나 영국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풋볼 위클리는 독일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해서 뮌헨은 케인의 대실망을 했다. 운 좋게 2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케인의 경기력은 절대 그의 이적료였던 1750억 원의 값어치가 아니다 라며 독일 축구 팬들의 맹비난이 이어지자 해리케인은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독일 팬들은 해리케인의 먹튀를 걱정하고 있다. 이 뮌헨 투엘 감독도 해리케인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해리케인과 매 경기 후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 전하며 해리케인이 토트넘에 돌아가기 위해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해리케인은 이미 영국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미러나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도 케인이 이번 시즌에 런던으로 돌아가기를 계획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해리케인은 영국 수도 북쪽에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케인은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메디슨을 만나서도 이 토트넘에 돌아가고 싶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과 독일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너무나 강해진 토트넘의 축구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빠진 토트넘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에 메디슨은 케인의 날을 세운 태도를 보였는데도 케인은 토트넘에 돌아오고 싶은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풋볼 위클리가 밝혔듯이 최근 뮌헨의 투엘 감독은 매 경기마다 케인과 다투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엘 감독은 케인의 손흥민을 자주 언급하며 비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엘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영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생각하며 케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은 첼시에서 활약하던 당시 토트넘과의 경기를 하기 전 선수들에게 항상 케인보다는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라 라며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면 첼시는 토트넘을 이길 수 있다. 토트넘의 핵심은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다 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의 이러한 전략 덕분에 첼시는 토트넘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때면 항상 손흥민 선수는 평소 55번의 터치를 한 것과 달리 첼시전에서는 절반 정도인 29번 정도밖에 터치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엘 감독은 미치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1973년생의 독일 출신 토마스 투엘은 선수로서는 부상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25살에 은퇴 수순을 밟았는데요.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유스리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그 기량을 다졌고 현재는 세계적인 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투엘은 천재적인 전술가인 반면에 성격은 정말 개차반으로 유명합니다. 일전 마인츠 골키퍼 하인츠 밀러는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투엘은 독재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때는 2013-2014 시즌 밀러는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하면 계약기간 1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안 투엘이 갑자기 그를 2군으로 내려버린 것. 당시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투엘은 엠레 모르가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자 피트니스 코치에게 그를 기어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어 불만을 가진 엠레 모르는 투엘에게 가서 따지자 투엘은 곧바로 입 닥쳐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선 팬들도 투엘을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엠레 모르의 평소 행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냉혈한처럼 보이는 투엘도 손흥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팀 선수와는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 뮌헨 투엘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는 꼭 껴안으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는 장면들이 수차례 포착되며 주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엘 감독과 케인의 계속되는 갈등, 특히 투엘 감독이 언쟁을 벌일 때마다 손흥민을 언급하며 손흥민과 케인을 비교하자 화가 난 케인. 결국 영국 토트넘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내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메디슨 조합이 이 손흥민 케인 조합을 뛰어넘어서고 있다며
케인이 없으니 오히려 손흥민의 실력이 폭발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이 송케 듀오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 축구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0일 토트넘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은 2023-2024 시즌 EPL 가장 창의적 듀오로 꼽혔습니다. 두 선수는 가장 창의적 선수 톱5에 동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FB 레퍼런스의 SCA, 슛 생성 동작, 패스 드리블 등 슛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 동작, 이거를 SCA라고 하는데 이 SCA 데이터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90분당 SCA가 가장 높은 선수는 매디슨이었습니다. 6.68로 엘링 홀란을 제외하면 매디슨이 골과 어시스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자신의 슈팅 기회에서 효율적이었고 오픈 플레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3명의 선수 중 1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매디슨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골 결정력이 매우 강한 선수다. 매디슨이 들어오면서 손흥민은 돌파와 침투에 의한 골보다는 경기를 조율하고 거기에 따른 리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올여름 이적한 매디슨에서 많은 기회가 생겼고 토트넘은 상승세를 탔다. 즉 손흥민이 윙어로 활약했을 때보다 이 수비를 유인하는 쪽은 손흥민이었고 매디슨이 결정을 많이 했다. 한마디로 케인과 함께할 때 손흥민과 달리 매디슨과 함께할 때 손흥민은 진정한 주장이 됐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한 번리전에서 달라졌다. 두 선수 모두 활발한 침투와 슈팅으로 토트넘을 이끌었다 전했습니다. 이 매체뿐만 아니라 영국 대부분의 매체들은 더 이상 토트넘은 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근 케인이 영국 토트넘에 돌아오고 싶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미 토트넘은 케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흥민 매디슨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이번 시즌 토트넘은 케인의 부재가 사실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중이다 라고 언급하며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등의 공격에서 눈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파트너십은 무언가 특별하게 꽃피우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발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스트라이커들을 등급으로 나눈 것인데요. 히샬리송은 최하위 등급인 2등급으로 분류한 반면 이 손흥민 선수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 스트라이커로 분류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7일 토트넘보다 많은 승점을 얻은 팀은 맨체스터 시티뿐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최고다. 유력 대체자인 히샬리송은 매우 못하고 있다. 벌리전에서 아예 선발에서 제외가 됐다. 손흥민이 대신 나왔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됐다. 손흥민이 케인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케인을 뛰어넘는 토트넘의 레전드가 될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친정팀을 깎아내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레벨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해리케인의 충격적인 발언에도 손흥민은 침착했습니다. 해리케인을 깎아내리거나 미넨 구단을 욕하는 대신 손흥민은 케인이 미넨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며 토트넘 구단과 선수들은 모두 케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그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도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확신한다 라고 전하며 영국 팬들의 감동의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케인과 손흥민의 인터뷰가 너무나 비교가 된다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환상의 콤비를 만들어내며 손흥민과 함께 영국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힌 매디슨도 최근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케인과 뛰다가 대폭발해버렸습니다. 매디슨은 케인 때문에 경기들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영국 매체들은 매디슨에 대해 최악의 평가들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10일 우크라이나 대표팀과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에서 케인의 뒤를 이어 10번 유니폼을 입은 매디슨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며 매디슨은 경기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케인이 공을 잡기 위해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겹쳤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보여준 영향력을 뽐내지 못했고 전반전 일리아 자바르니에게 거친 반칙을 범해 옐로우 카드를 받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다. 매디슨은 후반전 필포든과 교체되며 낙담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수층을 고려할 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뛸 때면 손흥민이 항상 메디슨의 위치와 달리는 방향 등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선을 전혀 겹치지 않게 포지션을 세팅한다. 그런데 케인은 메디슨이 어디로 뛰려 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동선이 자주 겹치고 있다. 손흥민은 수비수들을 끌어당긴 뒤에 메디슨에게 정확하게 패스하여 메디슨이 쉽게 골을 넣거나 유효 슈팅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 해리케인은 수비수들을 전혀 끌어당기지 않아 메디슨이 3-4명의 수비수들에 둘러싸이게 만든다 전했습니다. 메디슨은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메디슨은 케인하고 뛰니까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화가 났고 인터뷰 내내 손흥민만 10번 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대놓고 비교하며 자신이 손흥민과 뛸 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매체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축구를 하는 선수로 꼽혔다며 올드한 스타일의 해리케인과는 달리 이 둘의 축구는 볼 때마다 놀랍고 재밌다며 7만 관중들을 함성 지르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 미넨의 투엘 감독이 이번에는 미넨 이사진들과 대놓고 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손흥민 같은 선수의 영입을 강하게 주장한 것인데요. 이 독일 빌트는 11일 지난주 투엘 감독과 미넨 보드진 사이에 비밀 회동이 있었다. 이번 만남은 양측 모두가 절실히 요구해 성사됐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미넨 CEO를 포함한 보드진 일원들은 투엘 감독에게 더 이상 공개적으로 팀에 대해 불평하고 패배에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넨 수뇌부가 경고한 투엘 감독의 행동은 RB 라이프치히한테 독일 분데스리가 슈퍼컵에서 0-3으로 패배한 뒤에 나왔습니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허탈한 표정으로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우리가 느끼던 상황과 경기장에서 보여준 내용의 차이는 너무 크다. 설명하기도 힘들다. 우리가 4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 라며 팀의 경기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엘 감독은 해리케인만으로 최고의 구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경기들에서 케인이 얼마나 충분하지 못한 공격수인지를 보라며 이 손흥민 선수를 수도 없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2년 전에 재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이 토트넘은 바로 지금 이 손흥민 선수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100% 다른 구단에게 뺏기게 됩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영국의 포르키프 기자는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몇 차례 비공식적인 회담이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풋볼 런던 소속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역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토트넘이 곧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기를 기대한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즌 토트넘은 실망스러웠지만 올 시즌 이보다 긍정적일 수 없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아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 시즌 주장으로서 번창하고 있다. 토트넘은 이런 손흥민과 빨리 재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은 세계적으로도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평판이 있다. 이는 토트넘의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그의 경쟁력과 가치가 재계약을 쉬운 일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 손흥민은 클럽 계획의 핵심이다. 시즌 내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분명히 한국인을 신뢰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손흥민을 주장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손흥민이 케인처럼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며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축구 선수로 거듭난 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그야말로 완벽하기 때문인데요. 영국 현지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은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그를 최고의 축구 선수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영국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1일 손흥민은 계약상 엄격한 규정 때문에 팬 한 명과 셀카를 찍을 수 없었다.
A매치로 바쁜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어 팬들과 교류했다. 손흥민은 삼성과 계약 때문에 팬의 아이폰을 들 수 없었다. 손흥민은 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팬이 직접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라며 손흥민은 삼성의 갤럭시 브랜드 홍보대사가 됐다. 손흥민은 새로운 스폰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며 손흥민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더욱 주목한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무려 170억 원을 들여 만든 춘천 축구공원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보통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급 축구 선수들은 호화스러운 집 수채화, 빌딩, 호텔, 하이퍼카드를 사들이며 재력을 과시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다르다. 지금까지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라며 손흥민 선수가 무려 170억 원을 들여 호화스러운 건물이 아닌 이 축구장이 없어 공을 못 차는 아이들이 축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대형 축구공원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남들이 미쳤냐고 한다. 땅 사고 건물 사고 편안하게 먹고 살지 왜 자비 170억 원을 들여 공사하느냐 라면서 저도 남들처럼 돈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었다. 인터뷰한 내용도 영국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신들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하겠다는 영국 현지 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는데요. 해외 주요 외신들은 손흥민 선수는 특별하다. 세계인들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알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무려 66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등 가장 화려한 성적을 자랑합니다. 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차례나 우승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 중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구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상적인 역사를 써왔으나 알힐랄의 축구팬들은 지난 19일이야말로 알힐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네이마르 주니어가 알힐랄과 계약을 체결하고 열광하는 팬 6만 5천여 명 앞에 소개됐습니다. 네이마르의 얼굴을 투사하는 드론쇼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가 리야드 하늘을 밝힌 가운데 네이마르는 알힐랄의 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알힐랄의 팬이라고 밝힌 압둘라 알 무타와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다. 네이마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타다. 네이마르 덕에 알힐랄 팬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이라면서 아마 이제 모든 브라질이 우리를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축구팀도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축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난 1월 1일 알 나스르에 이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호날두는 2년 6개월 동안 4억 달러 약 5,300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이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 리그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스타들을 대거 데려왔습니다. 우선 카림 벤제마가 지난 6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알 이티하드로 이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디오 마네, 리야드 마레즈, 조던 핸더슨, 은골로 캉테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이 유럽 리그를 떠나 사우디행을 택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우디 프로축구 리그가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쓴 이적료는 9억 달러를 웃돕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엔 상위권 유럽 리그에 속한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엄청난 연봉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 카를로 노라 SPL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에 대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프로리그가 이 경기 질과 수익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거듭날 때까지 이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와 같은 리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합니다. 노라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큰 돈을 들여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라면서도 이 동시에 사우디 프로리그 또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라 CEO는 BBC와 인터뷰에서 목표 달성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 SPL도 자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커지는 몸집에 책임을 지고
정부 지원 자본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집중 타깃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입할 수많은 선수 중 한 명으로 토트넘에 800억 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하니 1000억 원 정도를 제시하며 2차 협상을 하는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집중 타깃으로 올라온 이상 금액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각에서는 호날두가 사우디로부터 받는 연봉 2,7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받을 수 있다며 충격을 주었는데요. 연봉 2,700억 원에 이적료 2,000억 원 이상을 제시하면 짠돌이로 유명한 이 토트넘 구단주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러한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몇 시간 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를 보고 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옆에 있던 사우디 축구 코치는 경기 내내 사우디 선수 4명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와 화려한 개인기 때문에 전혀 방어해내지 못했다라며, 특히 경기 시작 8분쯤 손흥민 선수의 허를 찌르는 강한 땅볼 패스는 사우디 선수들을 완전히 속였다. 손흥민 선수의 준비 동작을 지켜본 사우디 선수들은 모두 다 뜬공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이를 모두 속이고 빠른 땅볼로 정확하게 이기재 선수에게 갔지만 골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기재 선수가 공격수였다면 무조건 골로 이어졌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31분 30초 이재성이 중앙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자 사우디 선수 8명 모두가 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달려가며 집중 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려 8명이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가는 그때, 이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흘리기로 사우디 수비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약한 팀이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8명이 동그랗게 에워싸고 한 선수를 포위해 달려가면 이 메시가 와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뚫고 가려는 액션을 취하자 사우디 선수 8명 모두 속아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손흥민 선수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에 조규성 선수가 편안하게 헤딩으로 골을 넣으며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빈살만 왕세자가 손흥민 선수의 호날두와 비슷한 연봉인 2,700억 원, 토트넘 구단에는 2,000억 원 이상의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라도 사우디에 모셔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겠다고 고집한다면 빈살만이 몇 년 전 인수해버린 이 뉴캐슬에서라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에 상대팀 전체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능력,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가마차기와 골 결정력, 여기에 너무나 희귀한 양발잡이, 이 모든 것들을 지닌 선수가 바로 손흥민인데, 세계 최고의 갑부 빈살만이 탐낼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